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제가 일일이 전화나 이제 메일로 답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또 다음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또 볼 수 있잖아요. 저로서는 그냥 이게 답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여러분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까지는 뭐 자산가도 아니고, 아직까지 제가 하는 가게들이 시스템화로 제가 없어도 막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인점포는 하나 한두 개 조금 부탁하는 거 있어도 제가 주로 가야 돼서 아직까지는 제가 몸빵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활용적인 면에서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더 나중에 제가 여유로워지면, 시간적 여유나 일을 덜 해도 되면, 그때는 이제 전화 상담도 그냥 많이 이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댓글로 상권 분석 책이나 이런 것 좀 소개시켜 달라고, 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주말 오늘 토요일인데 하루 종일 쉬다가 저녁에 또 오늘 아니면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리기 또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업종이 무인 업종이잖아요. 무인 업종이고, 크게 고깃집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올리브영이나 큰 메인 또 편의점도 같아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권 분석에 관한 책들은 옥탑방 보보스님이 이제 상가 투자나 그런 이제 방송 유튜브를 보면 좀 참고는 하실만해요. 하지만 이 상권 분석에 대한 책이 거의 다 이제 부동산 상가 투자 책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권 분석, 그 지역이 이제 편의점이 들어와서, 또는 베스킨이 들어올 자리인지 내가 상가를 사야 되는데, 거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장사를 잘해야지만 내가 월세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공실이 그 주위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월세도 못 내고 계속 가게 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하면 그 상가의 월세는 올릴 수 없을 뿐더러 상가 가치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나 이런데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으로 추천드리기는 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 책 저도 이제 수시로 보고, 수시로 이렇게 시간 날 때 보지만, 좀 가장 부동산 투자에서 중급에 해당하거든요. 가장 쉬운 투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으로 하면 저는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투자는 좀 심플해요.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일매출 예상하는 것처럼 약간 심플하고, 무인 커피숍에 일매출 예상하는 거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의 일매출 이제 따지는 방법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는 좀 심플해요. 쉽고,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이 이제 상권 투자와 토지 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토지 투자가 가장 어렵잖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아직 이제 저는 그쪽은 이제 공부는 이제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무인점포, 내가 하고자 하는 무인점포 상권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직 없고, 그것보다도 충분히 이 상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상권 분석 책 제가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그 상권 분석 책들에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고 이렇게 띄워놓고서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상가 투자 전문가들이나 많이 이제 이런 상권을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그 네이버 지도를 이제 펼쳐놓고서 주위에 뭐 교통 노선, 그리고 이제 주 출입구가 어딘지 거의 이제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다 이제 찾아가면서 그걸 분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초보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네이버 지도만으로 놓고 내가 무인 점포를 차리려고 하는데 뭐 경기도에 있다고 하면 경기도 다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잘 될 자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설령 네이버 지도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상권을 찾았는데 그게 내가 경기도에 사는데 뭐 천안이나 뭐 밑에 지역인 데는 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인 점포는 이제 아주 영세하면서 그런 점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 요 업종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책은 없고 유튜브 저 포함해서 내가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다, 무인 커피숍이다, 무인 펫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장단점을 찾아보고 이게 좀 돈이 되는 업종이 수월하고 나한테 이게 맞는다고 하면 무인 점포는 이제 적은 노력으로 이제 안정적 조금이라도 뭐 부업으로 전업이 되려면 한 3개 이상은 해야지 이게 전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집 주위에 또는 직장 근처에 집에서 직장하고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벗어나면 차라리 다른 일을 저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인 업종에 대해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은 우선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시점에서 직장까지의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 거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에서 출퇴근이 뭐 판교라고 하면 분당 끝이라고 하고 이제 직장이 판교라고 하시면 그 오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사이에 중에서 거주지로부터 집에 주말에도 가면 좀 더 편하잖아요. 직장에서 편한 것보다 내가 사는 곳에서 더 가까운 게 좋으니까 거주지부터 이제 샅샅이 뒤치시면 돼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이미 다 해서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수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이나 저는 많이 다니면 그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리려고 돌아다녔지만 무인 커피숍 자리가 또 눈에 보이고 무인 커피숍을 차리려고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인 뭐 사진관 자리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인으로만 이제 고집을 저는 무인으로 이제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유인 큰 거. 그래서 무인으로만 찾는다고 하면 그 각 업종에 대한 이해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커피숍이든 무인 카페든 무인 아이스크림이든 무인 편의점이든 그거에 대한 이제 온라인 상의 이제 자료 책보다는 지금은 유튜브나 경험자들의 정보가 더 정확하고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찾고 해서 하나로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업종은 이러한 자리 이렇게 해서 예상 매출을 따지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서 집주위에서 직장 사이를 이제 집에서부터 반경을 넓혀가면서 샅샅이 주 동선이 어떤지 이렇게 다니시면 그 길이 보여요. 저는 가끔 가도 이제 단지 이제 내가 원하고 있는 시점에 거기 갔는데 상가가 안 나왔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저는 이제 요새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든 뭐 이렇게 뭐 하나의 업종을 구애하지 않고 지금 저도 이제 점포를 몇 개 하는데 단지 이제 지금 점포를 차릴 때는 제가 다시 하나 이제 좀 이게 알아보고 이제 하고 싶거든요. 조금 기운이 났나 봐요. 그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엄두도 안 내고 이제 상가짜리나 뭐 이런 거 이제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거 하면서 또 공부도 할 겸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내가 뭐 무인 펫샵을 하겠다 작정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뭐 이렇게 딱 이제 이런 거를 사고를 이제 고정시키지 않아요. 그냥 사고로 유연화해서 다니다가 보면 이제 상가가 보여요. 저기는 이제 예를 들어 무인 카페는 단독 상권에 500세대고 월세 70만 원이면, 그 단지나 옆 단지에 사신다고 하면 이게, 괜찮아요. 근데 이 단독 상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역주에 있는 아파트 연결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이제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빌라 사는 사람들이나 이 수요권이 그 아파트가 1000세대라고 해도 그 아파트와 가까운 그 역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단독 1000세대를 가지고 이제 이거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역세권에는 또 메가하고 아직 컴포트 커피 뭐 컵안 저가 커피가 워낙 질비하게 있어서 이건 머릿수로 가는 거라 그건 안 돼요. 하지만 그 아파트 역의 사거리에서 여기 좀 이거 다음 주에 꼭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워야 되는데 지울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이제 역에서 이렇게 여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러시면, 야, 여기 한 블럭 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두 번째 이 블럭에 또 사거리가 있으면서 800m, 여기서 800m 정도 떨어진데,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투자할 때 이제 역에서의 그 메리트 하면 아파트 그 역에서부터 거리를 쟀을 때 1km가 넘어가면 이제 역세권이라고 안 해요. 한 10분이나 최대 15분 거리, 근데 이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10분 거리, 이런 데가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죠. 갑자기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거리는 이제 역세권으로서 가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무인 점포를 따지니까 이 역세권에 이제 2000세대, 3000세대가 모였어도 역에서 한 10분 거리인 데는 그 무인이 들어오기는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샵인샵을 하든 해서 본인들이 이제 더 이제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지만, 이 한 블록 들어가면 나면 또 사거리가 있으면서 이쪽 아파트 세대가 또 모여 있는 500세대든 1000세대든 빌라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옆에 세대하고는 또 버스정역이 없거나 뒤에 산으로 이제, 우리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역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 가면 이제 예를 들어 분당에선 탄천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산이 있어요. 등산이 있는 데면 이제 막힌 상권이 되는 거죠. 그런 데는 또 단독 상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서 이 2000세대 앞에는 이제 이런 데는 무인 카페나 이런 거는 안 돼요. 하지만 이쪽 사람들이 이제 먹으러 할 때 이쪽까지 오기는 좀 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15분 걸어서 커피를 일부러 마시러 만나러 누군 와도 장 보러 가긴 해도 드물거든요. 주거지 사람들은 이쪽에 또 초등학교가 끼어 있다고 하면 이쪽이 초등이 아니라 이제 외곽 가장 끝쪽에 여기서 한 15분 이상 되는 거리 아파트면서 뒤에 산이나 큰 도로가 막혀 있거나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상권이 없는 그런 데가 바로 단독 상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 또 객단가를 따지는 게 또 달라요. 이런 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아파트에 사는데 앞에 커피숍이 하나도 없어요. 500세대인데 역까지 가려면 한 15분, 20분 걸어야 되고, 옆에는 산책, 산책로, 산이 있거나, 무슨 천이 있거나, 무슨 변이거나 해서, 우측으로 가면 무슨 상가 이용할 데가 없으면, 그 단지 내 상권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고, 7평 정도의 내라고 하면, 아무리 이제 비싼
커피숍이 옆에 바로 있다고 해도 무인 커피숍 같은 경우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도 그런 자리는 이제 한 30만 원 매출은 나오는데 보통 1000세대나 이럴 때는 이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이제 커피숍도 없고 1층에 100만 원 이제 전후에 자리가 있으면 무인 커피숍은 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좀 힘든 자리죠. 그 반드시 1000세대니까 편의점 하나, 편의점 2개가 있거나 정문 있고 후문이 있으면 정문 후문에 반드시 편의점 하나씩이 있고 이미 해놨어요. 편의점 담당자들이 그냥 안 있는다니까. 얘네는 진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권 분석 해주면서 이렇게 막 자리 알아봐 보면 차려주는 사람 없지만 편의점 같은 이제 직업이 그 자리를 지역 찾아다니면서 매일 그 지역을 돌아요. 부동산 돌고.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1000세대에 정문에 후문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상가 내에 슈퍼까지 있기 때문에 1000세대 단독 상권이라고 해도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려서는 뭐 월세가 50이면 또 뭐 30만 원 팔린다고 해도 남겠지만 웬만한 그런 1000세대 상권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이제 그렇게 월세가 싸지가 않아요. 단지 내 상권의 그 상가 월세는 그 세대수하고 일치하거든요. 세대수가 그 많으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수익이 있으니까 월세가 좀 있고 그 단지가 작다고 하면 아무리 상가를 잘 해놓으면 뭐예요.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내 상가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그렇다고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부터 단지 내 상가 차려놓으면 그 단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여행객들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리품을 팔 수 있고 내가 무인 점포는 근거리에서만 해야지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상권을 제가 분당인데 종로에 이렇게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기 힘들고 의미가 없어요. 하시다 보면. 그렇다고 그 무인 점포 하나 차린다고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짜리면 뭐 종로면 어떻겠고 뭐 안양이면 어떻고 어떻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튼 자기가 거주해서 직장인 사이 그 거리 분포 계속 돌아다니면 주거리가 사람들이 가끔 댓글로 이러이러한 자리에 뭐 예상 매출, 일매출 좀 이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이제 못해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상권은 이제 출입구가 하나인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파트가 거기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 끝에는, 변이나 아니면 산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상권이 아예 없는 거죠. 이런 데는 정문으로만 통하기 때문에 정문 앞에 있는 상권이 가장 좋고 그런 자리지만 매출도 나오지만 그런데 아이스크림 점포 차리는 거하고 근데 어떤 상권은 이제 입구가 4-5개 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샛길이 있고 저쪽도 샛길도 있고 이쪽 샛길 나가면 또 이쪽 상권이 나오고 이쪽에도 가게가 있고 이런 상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1000세대도 그게 이제 그 출입구마다 그걸 n분의 1씩 들어가서 매출액을 다시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강의 그 세대수 보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운동 삼아 다니시고 이제 업종 딱 정하지 말고 다니시다 보면 어느 거리에 뭐 요런 거는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쓸 것 같다. 그런 거 이제 조금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요. 500세대에 완전 단독이 있는데 뒤에는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철조망으로 켜서 뒤로 아파트 단지를 못 가서
그쪽 상권은 이제 이용할 수 없고, 앞에는 이제 도로가 4차선 도로여서 길 건너서 가야 되는데 길 건너에도 뭐 상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의 이제 500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무인 커피숍, 저는 이제 그런 자리 하나 찾았는데 그 세대수가 500세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자리는 400세대여도 무인 커피숍 같은 경우는 승산이 있는 거죠. 큰 돈이 안 돼도 200은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0세대에 뭐 앞으로 나가도 커피숍, 후문에도 커피숍, 막 이런 데는 n분의 1씩 다 해나가고, 별로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또 상가가 그렇게 싼 게 없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별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상권을 분석해 나가시면, 어떤 자리가, A라는 지금 어느 가게가 있는데, 저 정도에면 아이스크림은 돼, 무인 커피숍은 돼, 이런 게 나왔으면, 이제,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해놓거나, 저는 이제 요즘은 부동산보다는 이제 딱 보면 어떤 자리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부동산에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네이버에 그렇지 않아요. 내놓진 않았어도 뭐 일하기가 싫어서 그 가게를 해서 먹고 살만 하지만 하기가 싫으셔서 막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뭐하면 그 부동산을 끼고 그 대신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요새는 그렇게, 그러니까 좀 뻘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용실이 내가 저 자리가 너무 탔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그건 모르지만 내 업종에 대해서 내 업종이 거기에 어떻게 차리며 이 정도까지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거기 미용실 사장님 그 미용실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제가 이래 한데 혹시 이제 권리금 이게 전혀 그러니까 권리금 좀 드릴 테니까 혹시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화로. 그거를 이제 부동산에 대신 부탁하면 수수료 몇백만 원이 나가는 거고, 제가 직접 하면 안 나가는 거고, 전화해서 전혀 나는 권리금을 뭐 억만장자 준다고 해도 싫다, 나는 여기서 계속 해갖고 네가 뭐 왜 나가라 해라 막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장사 딴 데 가서 하라고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완고하게 뭐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싫으신 분은 그냥 거기는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얼마까지 뭐 조금이라도 의향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시면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 그 자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 자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권리로 사서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권리금이 없는 게 아니라, 권리금이 없는 자리이면서 내가 좋은 자리를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엄한 자리에 돈 안 되는 자리에 차려서 내 무인 카페 한번 차리는데도 6, 7천이 들잖아요. 잘못 차리면 그 6, 7천이 날아가고, 내가 권리금을 3천을 주고 들어가도 진짜 될 자리에 차리면 1년에 그 3천 이상을 남길 수 있고, 그 자리에 비전이 있는 거죠. 계속 할 수도 있고, 6천만 원 까먹는 것보다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다양하게 열어 놓으셔야 돼. 무인 점포 하면 나는 돈 정말 조금 들이고 할 거야. 그런 걸 버리시고, 이거는 사업이고 투자예요. 내가 투자해서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300만 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투자비가 얼마큼 들어갔냐, 이게 이만큼 들어갔는데 내가 1억을 들어갔는데 한 달에 200을 버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내가 권리금하고 권리하고 다 해서 내가 4천을 넣는데 그 자리에서 1년에 3천을 벌면 진짜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500 더 들어간다, 몇 들어간다 이런 거 겁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권 분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권 분석은 이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좋은 자리를, 그 자리가 반드시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나가신다는 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시간 간격을 두고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와서 이제 살펴보면 또 빈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저도 이제 신경 쓰고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차린이 이제 첫 번째 차린 자리는 원래 거기는 그 자리보다 길 건너 뭐 걸음으로 타지면 이제 차도 이제 아파트 진입로 차도니까 한 뭐 10걸음 뭐 이렇게 직선거리로 해서 뭐 10걸음, 12걸음 뭐 이 정도 된다고 해도 이 제가 차린 자리보다 그 맞은편 자리를 차리면 일매출 아이스크림 점포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똑같다고 해서 매출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 사람들이 다니는지,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그쪽에 나올 때까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알고 보니까 제가 차리고 2달 후에 그 자리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길까 고민을 하다가 안 옮겼죠. 또 투자를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은편에 이제 상가가 좀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나온 자리가 없으면 이제 슬슬 보면서 이제 비수기에 그 업종에 앞에 있는 상가의 비수기쯤에 사장님한테 이제 솔직하게 이래 한데 내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싶어. 혹시 그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이렇게 의견을 묻고 싶어요.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앞에 상권으로 가면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더 인프라를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게 상권 분석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면 내가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나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쪽에 있을 때는 조금 덜 가겠구나. 이쪽에는 이제 주 산책로고 통행이 워낙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에 하나 500원 살 사람 이쪽에서 안 건너오지만 이쪽에 있으면 500원 살 사람도 그 바로 옆이니까 사게 돼서 일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자리인데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지금 과자 채우는 거에 급하고 뭘 모르니까 그거에 몰입하면서 이제 딴 데를 신경 못 쓴 게 지금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괜찮은 자리면 내가 사서 들어가겠다. 사서 내가 몇 개만 크게 이제 되는 자리만 하면서 특히 이제 집에서 근거리인 데만 이제 근거리면서 돈 될 자리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요새는 많이 보고 이제 부동산 통하지 않고 한번 슬쩍 가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미 다 들어왔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구석구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인 커피숍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상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차리면 400~500세대만 해도 이제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또 할만하시니까.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이제 슈퍼하고 다양한 그 경쟁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관계, 사람들의 주동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댓글로 앞에는 이제 1200세대 있고 뒤에는 800세대에서 2000세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문에 뭐 슈퍼나 이런 게 있고 정문이고 본인은 후문에 그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린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 후문이 진짜 사람들이 주동선이 아니고 진짜 산 밑에 있는 후문인 경우는 이제 산책로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그냥 이게 의미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 후문이지만 앞에 이제 12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세대 1200세대니까 그 1000세대면 분명히 주요 업종은 다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내 아파트에 1000세대, 800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전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사는 사람만이 그거를 이제 이게 샅샅이 뒤지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요. 크게 점포를 이제 체인점을 차려주는 사람들은 그 지역은 네이버 지도로만 접근하지만 우리는 내가 걸어서 30분, 1시간 거리 정도면 이제 차로는 이제
뭐 10분, 15분 거리 아니겠어요? 차로 내가 걸어서 한 1시간 거리면 그 지역의 일대를 구석구석 우리 지역은 잘하니까 옆 동네에도 잘할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는 이제 여기만 잘 알았지 다시 가보니까 옆에 정자 이제 주택단지나 뭐 이런 게 다니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녀도 모르고 계속 이제 다니면서 부동산에 가서 한번 그 나온 상가가 있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나온 상가가 있으면 저 자리는 뭐다.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2000세대인데 이제 수요는 1500이나 1600세대 입구에 있는 슈퍼가 있었어요. 근데 좀 부럽죠. 1600세대에 바로 출입구에 이제 있는 슈퍼 아이스크림통 3개. 그 자리를 그냥 편의점으로 바꾸면, 그런데 권리 저는 2억 정도 줄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데, 뭐 권리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을 못 줘요. 왜냐면 회사가 점포 개발을 하러 다닐 때 그런 자리 이제 그러니까 슈퍼 하는데 단독 상권에 워낙 좋은 자리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 권리금은 이제 1억을 주겠다, 5천을 주겠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워낙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슈퍼 하시는 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음을 하나씩 접어요. 할 자식들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권리를 많이 받고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장부상으로 1억이 넘게 권리금을 주고 하는 거는 좀 힘들어해요. 그런 데를 이제 예산 책정이 안 되는지, 된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2억 부르는 거죠. 그게 뭐 2억이 너무하다고요? 사실 베스킨 라빈스나 기타 이제 뭐 메인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드는 프랜차이즈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리는 데가 뭐 어떤 데는 3억, 뭐 다이소도 예전에 찾아봤는데 5억 정도 들고, 그럼 뭐 직원 빼고 다 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에 5억을 회수하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편의점 같은 그런 자리에 슈퍼도 좀 컸거든요. 뭐 CU든 GS든 이제 담배권은 갖고 있고 그 근처에 그냥 다 나올 수밖에 없는 담배권이죠. 상가도 그냥 그거 하나야 하고 옆에 슈퍼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경쟁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1500세대 단독 상권에 그냥 그 슈퍼면 2억 정도 권리금 주고 내가 편의점 차리면 일매출 4,500은 그냥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앞에 슈퍼가 있어요. 조금 나가면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있지만 거주지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 지역 편의점이 들어오면 30평으로 들어올 크기고, 모든 거기에 소매를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매출 400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뭐 권리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편의점 재계약할 때마다 뭐 더 추가 이익률을 가져가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로부터 돈을 받든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무소불위예요. 이런 데는 내가 편의점 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가 아니라 다른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사고를 항상 비싸다, 싸다, 투자비가 얼마 든다 이런 것보다 내가 그 자리를 이제 보는 눈을 자꾸 만드셔서 근거리를 계속 다니면서 업종에 대해서 쓰고 해도 충분히 제가 이제 올리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예상 매출액을 따지고 그런 단독 상권은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다녔는데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인 커피숍은 이제 근거리에서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한날은 이제 권리 인수를 할까. 그러면 이제 그 위치가 우리 큰애 학교 이제 끝나고 오는 길에서 저희 집 사이에서 그 생각도 오늘 이제 우연히 이것도 계획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다른 것도 보고 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오늘 거기를 또 다 가봤죠. 나쁘지 않게 되는 거고
아프지 않고 권리를 좀 밀리쳐 준다고 해도 내가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나 편리성, 집 앞이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올 때 이제 우리 아들한테 끝날 때 오면서 거기 무인 커피 차려놓고 너 에이드 한 잔 마시고 올 때 거기 좀 청소 좀 해라. 그리고 뭐 어제 밤에 이제 뭐 아침에 너무 CCTV로 봤는데 무인 점포가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너 학교 가면 거기 좀 한번 들려서 거기 좀 어떻게 해라. 거기 이제 뭐 좀 치워라. 이거 좀 눌러라. 찌꺼기 좀 한번 비워라.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거리를 추천하고 근거리에서 이런 점포들을 꼭 상가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게 확신이 서시고 그러면 이제 권리 인수까지 생각해서 그 업종을 꼭 넣어서 그 주부이면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주제로 타이틀 해도 되지만 전업 주부이면서 아니면 지금 저처럼 이제 나이 50이 다가가시면서 아니면 50이 넘으신 분도 너무 그거 잃는 거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투자 대비 이래 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면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 삼아 뒤에 있는 공원을 도시지 마시고 우리 집부터 이제 구석구석을 오가면서 어떤 길을 사람들이 주로 다니고 어떤 자리에 차리면 뭐가 되겠고 하는 거를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나는 집에서 믹스커피만 마시기 때문에 이런 커피 1,500원이어도 안 사 먹어 이런 사고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도를 했는지 그리고 뭐 거기 거주 인원이나 인구나 나이대는 이제 동사무소 가서 데이터를 봐도 돼요. 근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냥 그런 것까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요. 그것도 뭐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전국민이 아는 게 소득 수준 아니에요? 강남의 소득 수준. 대충 아시죠? 강남 대치동에. 뭐 분당 판교의 소득 수준. 예를 들어 이거 편할까봐 다른 지역에 A 지역에 뭐 소득 수준. 근데 요즘은 또 그 건설 현장의 소득 수준이나 이제 그런 소득 수준도 무시 못해요. 우리가 편한 일만 자꾸 찾다 보니 그런 이제 하기 싫은 업종들이 계신 분들 주로 사시는 분들이 뭐 중국 분이든 아니면 뭐 일용직 사시는 분들도 요새는 소득 수준이 웬만한 대기업만큼 돼요. 그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연봉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커피 2,000원,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500원 하는데 큰 소득 수준은 이제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 보통의 기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상권 분석 책은 제가 상가 투자 책이라 이제 지금은 추천 안 하고 나중에 좀 우리도 더 자산을 모으고 저는 이미 상가를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시점이 되고 또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상가 투자하면서 특히 이제 1층 상가 무인화가 계속 될 거니까 1층 상가 독점 상권에 있는 1층 상가를 하나씩 매입하고 싶거든요. 근데 분당이 재건축 이슈 때문에 너무 1층 상가 나오지도 않고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거 떠나서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1층 상가 중에서 독점 상권이면서 단지 내 상가면서 내가 무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상가까지도 저는 이제 가는 김에 이것도 보고 걸어가서 보는 김에 저것도 생각하고 이런 이제 걸 하시면 당연히 상가 분석은 이제 제가 전문가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놀러 가거나 뭐 밥 먹는 거 맛있는데 먹으러 가거나 그거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 그게 상가 투자 그러니까 이 상권 분석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관심. 놀러 갔는데 어제 이러이러한 그러면 내가 이런 데는 이런 게 잘 되는구나. 저기는 좀 이런데 안 될 것 같다. 이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느세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꼭
무인 점포 뭐를 할지 이제 정해놓지 말고 우리 집 주위에서부터 걸어서 1시간 내에 거리를 이제 샅샅이 둘러보기. 한번 이제 둘러보고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당 정도는 제가 같이 가서 봐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심리적으로 만약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차렸다가 또 수송당할까봐. 여튼 이제 그런 거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저는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다. 이미 포화 상태다 해봐야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무인은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돼서 이제 복잡한 단계지만 이게 생활화가 다 되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포화가 아니라 지금 시작이고 정리지만 이제 체계화 될 거라는 내가 또 체계화 시킬 거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체인점을 한번 제가 하나 나름의 이런 무인 점포를 한번 디자인해서 주민도 좋고 이런 거를 한번 나도 내 나름대로 적당한 점포,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리가 될 자리를 찾으면 그거를 이제 조인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인을 찾아보지만 왜 무인을 열심히 찾냐면 반무인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인 점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무인 점포를 하는데 이쪽 쪽에 있으면 너무 이제 에너지가 낭비되고 사람을 쓰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무인이라는 게 그 자리가 제가 차린 자리 A 자리가 거기에 이제 더 나오는 수익이 적지 않다고 해도 직원을 쓸 만큼 일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A 점포에서 3천, 4천을 번다고 거기 할 일이 딱히 없는데 하루에 2시간씩 근무자를 쓸 필요도 없고 써봐야 소용도 없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그 또 옆에 상권에 상가가 또 나오면 비슷한 무인, 이제 여기 다른 무인이면서 될 무인은 제가 접목해서 또 넣고 그 옆에 또 그 상권이 또 굉장히 좋고 근데 여기 또 이런 게 또 무인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이런 게 필요해.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8시간 정도는 거의 이제 판매지만 직원이 좀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이제 그 업체에서 제가 말하는 건 제주 없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주는 거 파는데 그게 이제 약간 유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찾아보니. 그러면 그런 매장들은 이제 직원을 쓰면서 제 무인 점포가 쭈루루 옆에 있으니까 그분한테 하루 이제 급여를 이렇게 8시간 근무면 10시간 근무는 9시간 근무로 해서 그분도 오신 김에 요 일하고 여기 무인인 저희 점포도 관리하고 그러는 그 상권 하나 정말 좋은 상권 하나를 주민도 원하는 그 업종을 놓고 나도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 이제 여러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일을 좀 더 덜하고 나도 편하고 주민도 좋고 싸게 먹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이제 좀 연구는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최종 목표예요. 지금은 완전 무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무인에 하기에는 직원을 쓰는 게 유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생각이 이렇지만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항상 사고를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러면 생각의 기준은 돈 되는 장권도 주지만 그 주민 지역에서 뭘 필요로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좋겠다. 그 수요가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또 관심만 있으면 저는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길었네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정말 하고 다음에 또 봬요.